논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기는 문제 있고 우리 뭐 지하수하고 하기 때문에 골짜기 쓸 때는 그 지하수 물과 저거 물로 퍼가지고 한 4개 퍼가지고 그래 물로 하던 지금 지하수 벼 재배하는데 지하수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소지가 얼마 때 아니 사천이 왜 이래 열악한? 예? 그래. 지하수 그 아니고 저는 지하수 쓸 때는 나랑 다 보고 피자마자 싹 몰아붙이 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물 관리가 어렵다. 물 관리가 어렵고 막 지하수 퍼야 되고 힘들다 하시는 분은 제가 연구 과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자를 심고, 감자 있지 않습니까? 감자를 심고 콩을 재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독작물로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물대 시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지하수 쓰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 네. 예, 하실 수 있으면 뭐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물고에 이제 물을 대시는데, 이제 지금 자동 물고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하면서 예를 먹었습니다. 이제 자동 물고는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물이 들어가고 수위에 맞춰서 다치고 하는데, 우리 뭐 촌에 있다 보면은 거기에 뭐 캔도 들어가고 플라스틱 통도 들어가고 예치하고 나면 풀도 이렇게 물 따라 이동하고 이 수문을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치우다가 뭐 연구 뭐 하루에 몇 시간을 소비를 할 정도로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자동 물고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물이 이제 들어오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한 들녘 같으면 거기에서 모든 걸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모든 농민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치하실 때는 언제 하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수로에 안 버리고 이렇게 대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자동 물고를 하신다 뭐 이렇게 하시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자동 물고는 요리 직경이 한 10cm 정도 되는데 얼금얼금한 채가 막혀 있습니다. 그걸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자동 물고 믿고 하다가는 잘못하면 그렇다. 그러면은 반자동 물고라는 게 있습니다. 반자동은 어떻게 하느냐? 저 끝에 제일 낮은데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물을 막는 거. 막아 놓으면은 내가 문만 열어 놓습니다. 물 대는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입구 쪽에 이제 열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차면은 물이 들어가는 거죠. 단계별로. 요게 이제 반자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물을 대기 시작하십니다. 가면 딱 닫아놓고 막 돌 얹어놓고 비닐 탁 대가지고 내 눈에 막 계속 물 댔습니다. 그러면 물이 막 지나치게 많은데도 계속 물을 대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뭐 논둑이 터지기도 하는데, 그런 물을 많이 대면 어떤 문제냐면 나중에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 얘기하기 전에 이게 어딘지는 아시겠죠? 예, 미국이 한번 보십시오. 댐 만든 거 보십시오. 널쩍하게 이래 만듭니다. 이게 그냥 논둑이 이렇습니다. 그냥 불도저 갖고 그냥 대충 밀어가지고 만들어 봅니다. 뭐가 나옵니까, 지금? 제초제. 아까 말씀드렸죠. 제초제. 액미약과 방제한다든지. 이 제초제입니다. 직파를 하거든요. 항공 직파를 합니다. 이 기계 한번 보십시오. 기계 폭이 이렇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기계를 갖고 농사 짓습니다. 1인당 경지 면적이 400헥타르 이상입니다.
400헥타르입니다. 우리는 얼마입니까? 많으면 10헥타르지 않습니까? 거의 40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포니카를 재배하는 면적은 우리보다 훨씬 적지만 우리 쌀이 만약에 우리가 쌀을 재배 안 한다 하는 순간 미국은 바로 이 댐 확장합니다. 몇 개 더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논이 있지 않습니까? 널린 게 땅인데 널린 게 땅이지 않습니까? 배 재배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쌀 재배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납니다. 밀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럼 식량 안보, 식량 작업 우리는 생각할 틈조차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얘네들은 이 대형 기계를 가지고 그냥 보십시오. 유인 헬기입니다. 이게 우리 드론 뭐 조그만 이게 아닙니다. 그냥 보십시오. 저 이런 농사 짓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환경하고 탄소를 저감하는 저탄소하고. 그 미국은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 저탄소를 하고 친환경이 되겠습니까? 400헥타르를 하는데 불가하거든요. 단 만약에 친환경 농약, 제초제가 나와가지고 이게 액미도 잡고 그 다음에 제초제도 선별적으로 잡을 수 있는 선택성 제초제가 나온다면 가능합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어떤 농법을 실현하려 했냐면 물을 20cm 깊이로 대는 겁니다. 물 20cm 되면은 잡초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예. 그래서 제초제 안 쓰는 농법을 하자라고 품종도 만들고 별영으로 다 했습니다. 성공은 했습니다. 그 품종은 만들었는데, 제가 있을 때 했으니까. 했는데, 실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량도 너무 엄청나고 수량도 너무 떨어지고,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물을 깊이 대서 재배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 쓰러지죠. 예. 도복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중에 도복되면은 뭐 쌀은 배는 끝나버립니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도복된 게 미국계 이제 나오는데 여기 좀 안 나오네요. 하여튼 우리가 저는 이제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우리가 쌀을 이제 생산했다 하면, 그죠? 완료미에서 정선을 하고 건조를 가고 현미, 정미, 연미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유통되고 연미기에서 또 색채 선별기를 요즘 활용하는 데도 있고 입형 분리기 그래서 또 완전미 이쪽으로 가서 이제 탑라이스라는 걸 만드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얘기하는 탑라이스는 기준이 완전미율이 완전한 형태가 95% 이상입니다. 단백질 함량은 그 당시에는 6.5% 이내였는데 지금 6%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질소비를 무조건 적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우리가 최고 쌀 생산해서 중국에 뭐 고시가리를 넘어서는 쌀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 주십사. 그 다음에 또 우리 건조기 때 건조하실 때 수분 몇 프로 정도 맞추십니까? 예? 13.3%. 예? 13.7로 나와가지고 그리 하면 우리도 구매로 하면은 15% 넘으면은 공사가 안 되거든요. 그럼 한 들고 갖고 그 화장실 때 나올 때 그래서 소매 천문자는 시간을 돌려갖고 한 2시간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13.7로 딱 맞춰놓거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13.7이 되면은 나는 끊긴다. 그러면 우리 수매를 하려고 하면 한 2달이나 한 3달이나 수매를 하거든. 하다하고 나서는. 그럼 그거를 이제 참고에 짜 놓으면은 그게 이제 14%로 맞춰 놓으면 난 우리 나라의 15% 넘기. 그래서 13.7로 해가 하려면 그 검사가 요딱 15% 아래 딱 들어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건조기에는 개인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으시거든요. 사이즈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다르고 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7로 맞춰 놓으시니까 15%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통할 때
옛날에 뭐 14%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깨지는 쌀, 소위 동할미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도시민들은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깨진 쌀이 있으면 좀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완전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15%로 하셔야 됩니다. 15 내지 16%. 그럼 16%로 하시면 밥맛도 좋고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관이 어렵다는 거죠. 보관 유통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15% 드립니다. 15%를 하니까 유통하는데 문제없고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미율을 좀 이렇게 높이시려고 하면 요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입형 분리할 때 쌀아기를 좀 많이 빼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알아서 나는 진짜 세계 최고 쌀을 생산해서 완전미율을 99% 이상 하겠다 하시는 분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요 완전미율을 99%로 맞추시는 거죠. 그럼 완벽히 차별화되죠. 요거는 수출용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여기서 나온 요 쌀을 3등분으로 더 구분을 하시는 거죠. 1등분 한번 99% 같죠. 빼내고 요것을 다시 한번 95%로 맞추시는 거죠. 그러면 요건 특등미, 요건 1등미, 그 다음에 쌀아기가 좀 포함된 약간 뭐 2등미. 그러니까 쌀아기가 많은 것 자체는 안 좋습니다.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그 특등미는 예를 들어서 1kg에 2만원 수출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 1등미는 뭐 5,000원, 그 다음 3등미는 싸게 파는 거죠. 뭐 1,500원, 2,000원 정도에.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가 사천쌀을 홍보하기 알리기 위해서는 경기 이천미는 이미 전 세계가 미국에서도 경기 이천미 알거든요. 그럼 사천쌀을 어떻게 알리겠느냐 하는 거죠. 그럼 사천의 브랜드 네임이 뭡니까? 쌀 브랜드 네임이? 예? 예? 아니 좀 크게 좀 말씀해 보시죠. 하 계장님 지금 열났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예? 베일 그리고 쓰거든요. 베일 그리고 쌀, 베일 그리고 고수 쓰는데 근데 개인 브랜드는 각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그게라. 개인 브랜드로 개인으로 아무리 부닥쳐 보십시오. 전부 계란으로 빠이치기입니다. 그럼 사천 시장님이 나서시고 그 소장님이 나서시고 해가지고 이 사천시 진짜 첫째는 밥 맛이 좋아야 되고 여간상으로 품질이 상위 등급에 와야 되고 그래야 자신 있게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맛있더라라고 했는데 맛있더라 뭐가? 쌀이? 어디 쌀이? 사천쌀이. 서울 가면 사천 압니까? 사천하면 중국의 사천성을 연상할 건데 모르지 않습니까? 카이는 잘 알죠. 카이는. 그럼 뭐 카이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카이 쌀 하든지, 예? 항공 우주 뭐 우주선에서 먹는 쌀 하든지 브랜드를 뭔가 차별화되는 세계적으로 뭔가 띄울 수 있는 일단 품질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분들이 애국심에서 찾을 수 있는 쌀은 맛, 외관상, 품위 외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탄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탄소 실천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중간 물떼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 하십니까? 6월 1일 날 이양을 했으면 7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2주간만 해주시면 됩니다. 2주간만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물을 이제 안 됐거든요. 야, 나 뭐 2주간 물 안 됐다 하시는 그러면 나 중간 물떼기 했네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래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논에 엉그러미 금이 쫙쫙 가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 물떼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는 내 논에는 물이 잘 안 빠지는데 어떤 분들은 내 논에 물이 너무 잘 빠지는데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폭이 있지 않습니까? 한 포기 마시지 말고 최소 30포기 한 필지당, 그러니까 10포기, 10포기, 10포기 세 군데 가셔가지고 딱 보시면서 분을 그 가지 친 거, 새끼 친 거 있지 않습니까? 분을 수가 15개 딱 된 순간 물을 빼십시오. 물 태우지 말고 딱 닫아 부으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 노는 고논 아시죠? 물론 물이 안 빠집니다. 이건 뭐 내가 물을 안 대면 한 달간 그냥 물이 계속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13개 정도 됐을 때 물을 떼시도 계속 새끼칩니다. 야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힘들고로 뭐 뒷도구를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4개, 15개 새끼를 딱 치면 물을 딱 단수로 하십시오. 굳이 물 들어있는 걸 또 밖에 빼내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오는 물만 차단을 하시고 물고만 낮춰주시면 됩니다. 뒷도구 뒤에 물고 있지 않습니까? 배수구만 딱 파주시면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비가 오는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비 오면 흘러서 다 나갑니다. 알았어. 그것만, 배수구만 딱 낮춰 놓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지금 저탄소 농법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출수했다, 이삭이 폈지 않습니까? 패고 나서는 물을 최대한 얕게 대주시면 됩니다. 그때는 잡초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될 게 전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아예 안 대면은 쌀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쌀 품질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얕게, 아까 모내기 할 때 2, 3cm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얕게 대주시면 됩니다. 자, 요 외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잠예